진도를 나갑시다. 우리 일주일 쉬는 동안 다 까먹으실 것 같아서 일부러 여기 공간 도형 전에 딱 끊고 넘어온 건데, 이 나쁜 사람들아. 자, 공간 도형. 공간 도형 여러분들이 언제 하고 안 했냐면은 중1 때 하고 거의 처음일걸? 중1 때 이후로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중1 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했는데, 공간 도형은 실제로는 어떤 선생님들은 이래. 공간 도형은 없다. 공간 도형은 없는 거래. 우리가 예를 들어 직육면체가 있다고 합시다.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자, 여기 몇 도죠? 그쵸. 우리가 90도인데 90도라고 사실 믿는 거지, 이게 90도는 아니잖아. 믿는 거잖아. 그냥 이 그림만 봤을 때 이게 90도야?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 도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 면에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그걸 따져야 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막 이 길이를 막 해가지고 여기서 최단거리 구해봐, 막 이런 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왜곡된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을 2차원에다 옮겨 그리다 보니까 왜곡된 상태를 이게 계속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짓을 해야 되면은 여러분들 얘를 꺼내와서 좀 꺼내와서 요 상태에서 좀 보아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냥 요 상태에서, 왜곡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분명히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왜곡된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펼쳐서 좀 딱 평면에 놓고 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사실 그 상태, 왜곡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에 대충 때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들이 차분히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공간 도형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평면 결정 조건 4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했던 내용이고, 중학교 1학년 때 이거를 증명 없이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 정석책을 본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수학의 정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개념 설명을 명확하게, 야, 이건 이래서 저렇고 이건 요래서 저렇고 딱딱딱딱 이렇게 명확하게 써놨단 말이야. 근데 그 수학의 정석책에서도 뭐라 했냐, 이 친구들은 증명 없이 받아들이기로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닥치고 외워라,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 기본 규칙 같은 것 정도는 그 도형에서의 기본 성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그냥 증명 없이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 아무튼 이 친구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평면 결정 조건 4가지. 우리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에 잠시 내가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려면 서로 그냥 세 점이요 이러시면 안 되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다. 그 다음에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은 요 평면 하나를 결정할 것이다. 그 다음에 순서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총 4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요 4가지, 평면 결정 조건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요 내신에 거의 100% 나와요. 왜? 딱 좋잖아. 근데 객관식 보기 5개인데 4개니까 딱 내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거의 100% 나옵니다. 평면 결정 조건 4가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그냥 세 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았다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근데 결론은 뭐냐? 첫 번째 거랑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나와? 결국에는 다 요 내용이거든요. 다 요 내용.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선 하나를 결정하는 건 서로 다른 두 점이면 직선 하나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구나. 이것도 마찬가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구나. 이것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는 해. 그래서 내가 본인이 이걸 외우고 들어가는데 좀 헷갈린다.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인가를 잘 보시면 돼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인가.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면 결정 조건 4가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다. 이제 우리가 두 직선을 가지고 놀 건데 그 평면에서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공간에서 가지고 노는 거야. 공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방금 여기서 했지만 그 다음에 평행할 수도 있어요. 평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뭐 있었더라? 꼬이니치라는 게 있었어요. 꼬이니치. 꼬이니치 기억나요? 꼬이니치가 뭐야? 꼬이니치가 뭐야?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 이런 걸 우리가 꼬이니치에 있다 그러거든요. 얘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요. 평행하지도 않은 거를 우리가 꼬이니치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위치 관계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직선하고 평면도 나오거든요. 평면. 직선하고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를 얘기해봐. 그럼 어떤 평면이 있었을 때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뚫고 가는 거야. 이렇게 뚫고 가서 아이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면상의 직선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포함한다 그러거든요. 포함. 평면이 직선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평면과 직선이 이렇게 평행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괜찮겠니?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직선은 다 했어. 그럼 면과 평면이 이루는 위치 관계. 여러분 면하고 평면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선분하고 직선이 다른 것처럼 선분은 이렇게 제한된 거고 직선은 무한한 거잖아. 평면도 무한한 거예요. 계속 넓어지는 거야. 면은 이렇게 제한된 거고. 어쨌든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위치 관계는 두 평면이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평면이 만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서로 만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날 때 생기는 그래. 우리가 선과 선이 만날 때 생기는 요 녀석을 우리가 교점이라고 하죠. 교점. 자, 선과 면이 만나는 요 점을 우리가 교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면과 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요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교선이다 라고 불러요. 교선.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다 이렇게 불러. 이거지 괜찮겠니? 자, 우리가 요걸 가지고 여기서 뭘 하냐면 각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들이 이루는 각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얘네 둘이 이루는 얘각 구하세요. 그럼 이거 작은 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만약에 그러면 평행한 애들은 당연히 이루는 각이 없겠죠. 180도라고 하든 없다고 일단 구하라는 얘기 자체가 안 나올 거예요. 꼬이니치에 있는 이 친구들끼리 만약에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해요. 응? 네. 얘네 둘이 이루는 각 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못 구하나? 영도. 영도다?
꼬인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는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평행이동시켜서 만나게 합니다. 얘네들을 적당히 평행이동시켜서 만나게 해서 이루는 각을 구하십니다.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평행이동해서 만나게 이렇게 교점이 생기게 한 다음에 이루는 각을 구해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하고 면하고 이루는 각을 구해라.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많이 나올 거고 아마 이게 어려울 거야. 나중에 이것도 어려울 거고 이것도 어려울 건데 선하고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선에서 이 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이 선에서 아무 점에서나 선 위에 아무 점에서나 이 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구하시는 거예요. 선과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해라 이랬으면은 선에서 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친구가 이루는 각을 구하는 겁니다. 요게 아마 이제 조금 구하기가 어려울 거고. 자, 그 다음에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 면하고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면과 면이 이루는 각, 두 면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합니다. 이면각. 면 두 개가 이루는 각을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부르는데 이면각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좀 오바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요게 면이고 요게 평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좀 무한히 더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그럼 얘네 두 면이 이루는 만나는 내가 지금 접어놓은 요 선이 교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교선 요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내가 여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할게. 자, 그때 요 위에 면하고 아래 면하고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떤 각을 구하라는 얘기냐면 이 교선과 교선의 수직인 놈과 요 교선의 수직이면서 얘가 포함하고 있는 얘네 둘 사이의 각을 구하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했을 때 요 노란색 선 둘 사이의 각을 구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면하고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이 교선과 수직인 선, 이 교선과 수직인 선, 얘네 둘 노란 선 사이에 각을 구해라 이런 얘기. 이거 보이나 노란 선? 화면에서 안 보이는 것 같아. 파란 선으로 그려볼까? 혹시나 영상을 보는 친구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파란 선으로 바꿨어. 아무튼 이 파란 선끼리 이루는 각을 구해라 이런 얘기.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이제 이런 얘기들만 다룰 거야 오늘. 이런 얘기들만 다룰 거고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거의 새로 배우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거의 그동안 어디죠?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일 건데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 요런 정도 있습니다. 직육면체에서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거지만 직육면체가 있어요. 디디디디디 이렇게 있어서 한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이렇게 한다 치면은 야, 대각선 길이 구해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배웠었거든요, 이거 우리 어떻게 구했더라? AB. 요거 구하려면은 우리가 여기 길이 먼저 구해가지고, 그지? 직사각형이니까 우리가 이거 피타고라스 때릴 수 있어요. 이래서 얘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때리고 그 다음에 요 피타고라스 다시 써서 얘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이렇게 구했거든요. 여기가 90도라고 우리가 그냥 했단 말이야. 여기가 왜 90도야? 누가 90도래? 여기가 왜 90도일까? 선생님이 그냥 90도라던데요? 90도처럼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왜 90도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볼 거거든요. 우리가 왜 90도인가? 자, 우리가 보통, 여기 파트에서 직선은 우리가 보통 LMN,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 평면은 우리가 보통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수선 정리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아마 곧 전까지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삼수선 정리 해야 되네? 유형 몇 가지 있어, 이거? 10일까지. 삼수선 정리까지는 해야 되겠네. 이면가까지 해야 되겠구나. 자, 뭐가 됐든, 일단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지금 요 상황인데,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지금 요 상황인데, 어떤 직선과 평면이 수직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직선과 평면이 수직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직선이 얘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라는 얘기야. 어떤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우리는 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진짜 얘랑 다 수직이야 이거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두 놈하고만 수직입니다 요거만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자, L이 알파 위에 있는 두 직선하고만 수직이면, 물론 이제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직선하고만 수직이면 모든 애들하고 수직이 되고 너는 얘랑 수직이야 라는 걸 지금부터 증명을 할 거야. 여기 뒤에 나오는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던 삼수선의 정리라는 거, 그 내용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야지만 그 삼수선 정리가 좀 이해가 될 거니까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 딱 위에 있는 거야. 여기 삼수선 정리 위에 있는 거.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다. 이걸 지금 증명을 할 건데, 전에 한번 어디 학교에서 이거 증명하는 게 서술형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거지 같았지만, 설마 또 나오겠어, 그죠? 자, 어떤 알파라는 평면이 있었어. 자, 그때, 어떤 L이라는 직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L이라는 직선과 지금 M이라는 직선, 그 다음에 직선 N이 이미 수직인 상황이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두 놈하고 수직입니다를 전제로 깔고, 이걸 깔고 내가 다른 애들하고 다 수직이야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다른 애들과 다 수직이었다는 건 얘랑 수직이네요.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제 조건으로 깔린 건 뭐냐, 지금 요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 그 다음 L과 N이 이미 수직이야. 이미 수직인 상황에서 내가 여 위에 있는 알파 위에 있는 어떤 직선하고 아무 직선하고나 수직임을 보이면, 그러면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수직이야.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얘가 둘이 수직이었다는 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갑니다. 자, 여기를 편의상 내가 5라고, 교점을 5라고 잡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L 위에 A라는 점을 하나 잡을 겁니다. 그리고 OA의 길이와 OA'의 길이가 같은 A'이라는 점을 하나 잡아줄 거야. 자, 그때 그냥 여기 위에 있던 아무 직선 그냥 아무거나 하나, 이런 애가 있었대. 이런 직선이 하나 있었대요.
그럼 요 빨간 놈과 얘가 수직임을 내가 보이면 아무 놈하거나 그냥 수직인 걸 보인 거잖아, 그지? 그치? 그럼 그냥 모든 애들하고 다 수직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미 아무거나 내가 수직인 걸 보였으니까.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고 다 수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얘를 꼬인 위치에 있으니까 요 빨간 놈과 요 L이라는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으니까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적당히 평행 이동해서 만나게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얘가 저기까지 가기 힘드니까 얘가 너 일로 와봐. 적당히 평행 이동해서 일로. 얘는 둘이 만나게 했어. O에서. 이렇게. 그래서 요 빨간 선과 내가 수직임을 보이면 될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겠니? 자, 그래서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서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잠깐 잡도록 할게요.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도겸아 잘 준비하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아니, 근데 눈이 살짝 감길랑 말랑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너 뭐 한다고 렌즈를 껴, 지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너 이 자식. 그래. 자,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쓱 그었어요. 그래서 그 교점을 B, C, D라고 잡았어.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삼각형 AOB와 삼각형 A'OB가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자, 이거 처음에 내가 설정할 때 얘네 둘이 길이 같다고 설정했죠? 여기 90도, 여기 90도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죠? 무슨 합동? 사스 합동. 사스 합동 되니? 너 뭐가 문제야? 형은 사스 합동이 문제? 삼각형 합동 조건 알죠?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우리가 스스스 합동이었고 두 변 길이와 끼인 각이 같으면 SAS 합동이었고 그 다음에 한 변과 양끝각이 같으면 우리 도경리 합동이었잖아.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나는 요 변의 길이가 같았고 얘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끼인 각이 90도로 같아요. 이거니까 사스 합동이. 사스 합동. 됐니? 그래서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냐면 AB의 길이와 A'B의 길이가 같았구나. 아!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길이가 같았구나. 이걸 얻어낼 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삼각형 AOC와 삼각형 A'OC도 합동이야. 왜? 얘 길이 같았고 여기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90도 90도니까 얘도 사스 합동. 사스 합동. 그래서 우리가 AC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았구나. 이것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 삼각형 ABC가 삼각형 A'BC랑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너랑 길이가 같았고 너랑 길이가 같았고 너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스스스 합동. 되겠니? 그래서 여기서 또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 각 ABC와 각 A'BC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힘들지? 맞아,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더 그어서 지금 요 노란 삼각형을 요걸 볼 거야. 그래서 자, 삼각형 ABD와 삼각형 A'BD도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자, 요거 같았죠? 여기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지? 요 각도랑 방금 같다고 내가 했단 말이야. 그래서 길이 끼인 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얘도 사스 합동. 그래서 여기서 또 뭘 얻어낼 수 있냐? AD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같다는 걸 얻어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요거랑 같았다는 걸 또 얻어냈으니까 우리가 이제 또 끝났어, 이제. 삼각형 AOD와
삼각형 A'OD가 합동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요 친구와 요 친구가 합동이라는 걸 알아. 왜냐하면 노란 거 같았고 여기 공통으로 얘네 둘이 또 같았고 얘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얘도 스스스 합동. 그래서 그럼 얘네들이 같았다는 건 요각도하고 요각도가 같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 각 AOD와 각 A'OD가 같았어. 얼마로? 90도로. 짠! 선생님. 그럼 요 직선하고 이 빨간 선하고 이루는 각이 90도네요? 그냥 내가 아무거나 갖고 와서 해보니까 90도였던 거잖아, 그지? 그럼 이 평면에 있는 모든 놈하고 90도를 이룬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놈하고 수직이면 평면과 수직이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육면체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파란색, 여기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이 놈이야, 빨간 놈이야. 여기가 90도인 걸 내가 아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내가 안 게 뭐냐면 요 놈과 얘가 수직인 건 알죠? 직사각형이니까. 그다음에 얘랑 얘도 수직인 걸 알죠? 직사각형이니까. 야, 너랑 이 평면이 수직이네. 왜? 두 놈하고 수직이었잖아. 그 말은 이 놈이 이 평면이 있는 모든 놈하고 수직이니까 얘 빨간 놈하고도 수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는 거거든. 되겠니? 그래서 뭐 도움이 뭐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거 순서 다 맞춰서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 서술형으로 나오면 무슨 합동이고 개빡치겠죠? 지금 여기에서 나는 이제 얻어낸 것까지도 사실 이렇게 써줬는데 뭐 어쨌든간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두 놈과 수직이면 평면과 수직이구나.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두 놈과 수직이면 평면과 수직이구나. 되겠니? 그럼 일단은 몇 문제 풀어보고 삼수선 정리라고 이명각은 좀 쉬었다가 할까요? 일단 몇 문제 먼저 풀어보고. 자, 거기 유형 1번으로 가봅니다. 뭐야 이거? 예제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정육면체래요. 이거 그리는 게 시간 더 걸리겠다. AG와 아시안 게임, 그 다음에 CDH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를 구해라. 오케이. 자, 아까 평면 결정 조건 4가지 기억하시나요? 자, 평면 결정 조건 4가지 뭐가 있었냐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한 직선 위에 좀 대충 쓸게요. 세 점이라고. 원래는 그렇게 쓰시면 안 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쓰셔야 돼. 근데 조금 귀찮으니까 대충 쓸게. 그럼 세 점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우리 CDH로 평면 만들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요거 한 가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 개 만들 수 있다. 그냥 CDH로 하나 만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그럼 직선 결정하는 건 얘 하나밖에 없고, 그지? 그 다음에 점을 얘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이 셋 중에 하나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세 가지요? 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겹치는 게 있나 확인을 하셔야 돼. 겹치는 게 있나? 근데 다행히 요 문제에서는 겹치는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총 4가지다. 이렇게 구하시면. 근데 아마 다른 문제에서는 겹치는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겹치는 건 제껴야 된다. 자, 유형 2번입니다. 또 이번엔 또 정육면체. 정육면체 지겹다. DEG. 오케이. A, B, C, D, E, F, G, H.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대충 아무데나 수선의 발 내리고 대충 푸는 경우들 많을 건데, 수선의 발 내리거나 했을 때 웬만하면 점 이름을 붙여주세요. 지금은, 쉬운 문제들이니까 대충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서술형이나 이런 거 쓰실 때는 항상 수선의 발 내리면은 그런 거 점 이름 붙여주셔야 돼요. 교점이 생기면 점 이름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자, 어쨌든 DG랑 만나지 않는 거. 야, 얘랑 만나지 않는 거. 일단 만나는 것부터 제껴버리면 너무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얘 벌써 만났잖아. 얘도 만났잖아. 얘도 만났고, 얘도 만났고, 만난 것만 지워도 벌써 다 했네. 만나지 않는 거. 얘 안 만났죠? 요것도 안 만났지? 요것도 안 만났지? 이거 반대쪽에도 다 만났네? 여기도 만나고, 이것도 만나고, 요것도 만나고. 세 개다. 너무 어렵다. 뚜루두두뚜. 여러분들 정팔면체 혹시 거기 5번에 AD랑 BF랑은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AD랑 DF랑은? 혹시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니? AD랑 DF요. AD랑 BF. DF요. 응. 평행. 평행하고. 그럼 AD랑 DF는? DF요. 응. 평면치니까. 응. 수직. 네, 수직이에요. 그런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딱 보시면 정사면체가 좀 자주 나오거든요. 정사면체가 좀 나오기 때문에 정사면체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정사면체가 자주 나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사면체 정도는 빠르고 쉽게 구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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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O, A, B, C. 자, 우리 정사면체가 있었어요. 정사면체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한 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한번 잡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정사면체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1번. 우리 C에서 삼각형 OAB에다가 발을 내리면 걔가 어디로 떨어지나요? 수선에 발을 내리면 어디로 떨어지게 해요? 중심이요? 삼각형에 중심이 있어? 무게중심. 우리 C발, 3번 C발, 그죠? 얘가 OAB의 무게중심으로 떨어진다. 사실은 이제 정확히는 외심이거든요. 외심으로 떨어지는데, 그지? 정삼각형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하려고 우리가 무게중심으로 떨어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정확히는 사실은 외심으로 떨어집니다. 외심으로 떨어지나, 그냥 무게중심으로 떨어진다. 사실은 이제 외심이지만 무게중심이다. 그래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우리가 무게중심이다. 요거 정도는 우리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혹시 이거 노란선 내가 해놓고도 좀 그렇네. 우리 C발의 길이는 구할 수 있나요, 우리? 기억나니? 우리 이거 언제 했더라? 중2 때 하나? 중3 때 하나? 사실 이거 길이까지는 굳이 안 외우셔도 되기는 해요. 굳이 안 외우셔도 되기는 합니다.
굳이 안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3번 C, 네, 내가 좀 심했네, 그죠? 여기 길이를 구할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이거 무게중심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중선인 건 혹시 알고 있니? 중선? 중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삼각형이니까 얘네들이 길이가 같았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A, 여기가 2분의 루트 3A,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루트 3A였겠죠.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2대1로 쪼개니까 얘가 6분의 루트 3A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피타고라스 돌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4분의 3A 제곱에서 이거 피타고라스 돌리시면은 12분의 1A 제곱을 빼니까 12분의 8A 제곱이라서 3분의 루트 6A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까지는, 사실 이거 하면 되니까, 금방 하면 되니까, 이거 뭐 굳이 우리가, 그러니까 막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면 되지. 이거 하는 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쓸데없는 거 외우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요런 쓸데없는 거 2개를 좀 외우고 있는데, 뭐냐면, 정사면체에서 선과 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 1이라고 했을 때 그때 코사인 세타 1을 구해라. 이거 자주 나오거든요. 선과 면이 이루는 각.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만약에 여기 BC와 요 면이 이루는 각 구하세요. 이런 거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아까 우리 선하고 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그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이루는 각. 여기가 세타 1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니? 그럼 우리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코사인 세타는. 자, 방금 우리가 했지만 여기 길이가 A였고 여기 길이가 너를 3개 중에 2개만큼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3분의 2를 곱하면 3분의 루트 3A.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너분의 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요. 루트 3분의 1.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 2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2 구해라. 이런 것도 종종 나옵니다. 그럼 얘는 뭐 하라는 거냐면 요 면하고 요 면이 이루는 각 구해라. 아까 우리 면하고 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교선의 수직인 걸로 구하기로 했잖아. 교선의 수직인 거 얘잖아. 그래서 여기가 세타 2인 거야. 여기가 세타 2. 그래서 우리가 얘가 3분의 1인 거 되니? 우리 2대 1이었다는 건 여기가 3대 1이잖아. 3대 1인 거 돼요?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야. 그래서 좀 기억하기 쉬우라고 일부러 이렇게 좀 코사인 값으로 좀 한 거거든요. 기억하기 쉬우라고. 선과 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 1이라고 하면 루트 3분의 1이고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은 3분의 1이다. 좀 이렇게 같이 기억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이 같은 점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내심하고 외심이 똑같은 점이잖아. 무게중심 다 똑같은 점인데 정사면체는 외접구가 있고요. 내접구가 있거든요. 내접구의 반지름을 내가 대문자 R이라고 잡고 외접구의 반지름을 내접구의 반지름을 내가 소문자 R이라고 하면 이들 사이의 관계도 구할 수 있어. 조금 억지스러우나 우리가 외접구와 내접구가 외접구라는 건 당연히 중심에서 모든 꼭지점을 다 지나는 얘네 넷을 다 지나는 게 외접구고요. 그 다음에 내접구라는 건 요 면에 다 접하는 구거든요. 좀 억지스럽습니다만 그들의 중심은 일치해요.
정사면체에서 외적구와 내적구의 중심은 일치해. 중심은 일치하고 어디 선상에 있냐면 우리가 아까 그려놓은 선분 슈발 위에 있거든요. 중심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심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대문자 R인 거 괜찮을까? 외적구의 반지름? 요거 점을 다 지나야 되는 거니까 구가. 그래서 중심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고 중심부터 여기까지 얘가 내저번의 반지름이다. 그럼 요 길이비가 어떻게 되냐면 길이비가 3대 1이야. 3대 1. 아니 왜요 선생님? 자, 여기가 대문자 R인 건 됐죠? 그 다음에 이 면에 접하려면 이 면까지 수직으로 여기 길이가 소문자 R인 거 돼요? 이거 꺼내와봐. 저 꺼내와봐. 요 빨간 선, 요 빨간 선, 요거 빨간 선 하고 요 하얀 선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여기가 지금 세타 2인 거고 여기가 세타 1인 거야. 그때 우리가 요렇게 슈발이 있었고 중심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나 얘가 대문자 R이었고 얘가 소문자 R이라고. 그럼 지금 요 파란 놈과 얘가 닮음인 거 맞아요? 그럼 우리 이거 아까 이거분의 이거 3대 1 하기로 한 거 아니야? 4번에서 3대 1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여기도 3대 1이에요. 닮음으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꼬이니치인 친구들이 있어요. 꼬이니치. 지금 보시면 정사면체에서는 어떤 모서리든 반드시 꼬이니치가 하나씩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 OC, 얘랑 꼬이니치가 누구냐? 얘요. 얘. 얘랑 꼬이니치 얘잖아. 무조건 하나씩은 다 존재한단 말이야. 자, 그때 꼬이니치끼리 이루는 각. 얘랑 얘랑 이루는 각. 얘랑 얘랑 이루는 각을 구해야 되는데 자, 아까 우리 여기 직전에 내가 여기서 열심히 증명하던 거 기억나니? 여기서 열심히 증명하던 거. 자, 봐봐. OA랑 요 빨간 선이랑 수직이죠. 높이니까. OA랑 이 빨간 선이랑 수직이라고. 높이니까. 그럼 얘는 너랑도 수직이고 너랑도 수직이었다는 건 이 면과 수직이었다는 얘기야. 그 말은 너랑은 뭐야? 수직이야. 되고 있는 거니? 꼬이니치끼는 서로 뻑큐 관계야. 아시겠어요? 정사면체에서는 얘랑 얘랑 수직이라고. 꼬이니치면 얘네들이 수직. 그다음 얘랑 얘랑도 수직이라고. 꼬이니치끼리 수직이다. 요 정도 아마 기억하시면 정사면체는 어려운 게 없지 않을까. 좀만 쉬었다 할까요? 모르겠다. 우리 몇 번 할 차례죠? 3번 할 차례인가? 유형 3번.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유형 3번. 자, 기억. 자, 요런 거. 직선과 평면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라. 뭐 15번 뭐 이런 거. 지금 13번, 15번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발례를 찾아보는 거야. 여기서 안 되는 게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직육면체 하나 그려놓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기억. 한 직선의 수직인 서로 다른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니? 자, 그럼 이 친구랑 수직인 거 얘도 수직일 수 있고 얘도 수직일 수 있는데 얘네들이 평행해요? 아니잖아. 땡. 자, 리을. 한 평면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니? 자, 요 밑면에 이 친구의 평행한 놈이 얘도 평행할 수 있고 요 보라색도 평행할 수 있는 거잖아. 얘네들이 평행해? 아니잖아. 맞아. 자, 디귿. 한 직선의 수직인 서로 다른 두 평면은 서로 평행하니? 그쵸? 요게 이제 사실 아니구나. 너네 이제 없지. 미안해.
한 직선의 수직인 거, 요 보라색 요 친구의 수직인 거,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인데 얘네들이 평행하죠? 그래서 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좀 헷갈린다 싶으면 직육면체 그려놓고 거기 안에서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꼬인이치 둘이 이루는 각을 구해라. 예제 4번 보시면 너무 쉽다. 정팔면체 그리는 게 더 어렵다. 어차피 윗부분 필요하니까 위에 것만 그려도 되겠네.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A, B랑 C, D가 이루는 각 구해라. 얘랑 얘가 이루는 각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적당히 평행이동시켜서 만나게 하는 거야.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만나게 하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여기로 가져가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은 이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니까 60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겠니? 너무 어렵니? 아니잖아. 자, 거기 21번 같은 거 거기 잠깐 볼까? 21번 같은 거 물론 너무 쉬운 문제지만 21번 같은 거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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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육면체 아닌 것 같이 생겼냐?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짠! 이렇게 있고 어디 갔어? A, B, C, D, E, F, G, H. 자, 이렇게 있었고. 이게 뭐라 하냐? 아시안 게임과 CF. CF는 뭐야? 켄터키 후라이드. 켄터키가 C가 아니네. FK인가? 켄터키는. 아무튼! 치킨 후라이드. 그래.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그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를 구해라. 와, 얘네 둘이 이루는 각 어떻게 구하지? 그래, 적당히 평행이동시켜서 만나게 하시면 될 거란 얘기예요.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만나게 해라. 그러면 요거를 하나 더 연장을 싹 김치 싹 이렇게 하면 정육면체를 하나 더 그렸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와도 되겠니? 그럼 얘네들이 만났잖아, 그지? 그럼 여기 각도를 지금 구하시면 되겠다 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 삼각형을 생각해 볼 거야. 요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편의상 한 변의 길이를 길이 이런 거 안 주어졌잖아, 그죠? 편의상 한 변의 길이를 제가 1이라고 잡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길이 루트 3인 거 되니? 자, 여기 길이가 루트 2인 거 돼요? 이거 대각선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1, 2니까 피타고라스 때리시면 여기가 루트 5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네. 여기 90도구나. 세타1은, 사인 세타1 구하는 거죠? 그럼 사인 90도는 1이다. 세타1이 아니었네. 그냥 세타였네. 아무튼, 이런 겁니다. 되겠습니까? 다시 앞으로 잠시 넘어가서, 우리 삼수선의 정리 잠깐 보고 올 건데, 자,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만큼 여기서는 많이 쓰는 게 삼수선의 정리예요. 여기서 많이 쓰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쓴다기보다 그냥, 안 써도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감각적으로, 수직일걸? 막 약간 이러면서 그냥 대충 풀어도 사실은
아닌가? 아니, 감각이 없을 수도 있나? 근데 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아무튼 삼수선의 정리인데, 일단 그림은 다 똑같아요. 그림은 다 똑같으니까. 잠시 제가 그림을 3개를 그려야 돼. 아우, 귀찮아. 이제 가정과 결론이 여러분들이 가정과 결론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얘 평면을 편의상 알파라고 하고 얘가 여기를 L이라고 했네요. 이 책에 있는 그림대로 할게요. 여기가 HOP 알파 L HOP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가정에 대해서 결론을 얻어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첫 번째 친구는 PO랑 알파랑 뻑큐 관계였어. PO랑 알파랑 뻑큐 관계였어. 그 다음에 OH와 L도 뻑큐 관계였어. 자, 그때 네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뭐니? 이런 거야. 자, 일단 PO랑 우리 알파랑 뻑큐 관계였어. 그럼 얘네들이 수직이었고, 그 말은 요 OH랑도 수직이었던 거 괜찮겠니? 왜냐면 이 선과 이 평면이 수직이었다는 거는 어쨌든 당연히 이 평면이 가지고 있던 요 친구랑 수직이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조건이 뭐였냐? OH와 L도 뻑큐였다. OH와 L, 요 친구도 뻑큐 관계였다. 요거를 내가 알고 있었어. 자, 그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요 친구 L이라는 친구가 얘랑 노랑이랑 뻑큐였죠? 요 L이라는 친구가 노랑이랑 뻑큐였죠? 그 말은 이 빨간 놈은 이 노란 평면과 뻑큐여야 돼. 요 노란 면하고 뻑큐여야 돼. 그지? 그럼 이 노란 선 면에 있는 모든 놈하고 수직이어야 되니까 너랑도 수직이었구나. 이걸 얻어낼 수 있어요. L과 pH가 수직이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얻어내셔야 돼요. 자, 빨간 놈하고 노란 놈하고 뻑큐 수직이에요. 빨간 놈하고 노란 놈도 수직이었잖아. 선생님 얘네들이 왜 수직인데요? 면하고 수직이면 모든 애들하고 수직하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니까 얘는 이 면과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너네 둘이 수직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요번에는 또 PO랑 알파랑 뻑큐 관계였대. 요번에는 pH랑 L이랑 뻑큐였대.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어. 비슷해. 어차피 똑같아. 얘랑 요 평면이 뻑큐 관계였대. 수직이었대요. 그 다음에 pH랑 L. 얘네 둘이 수직이었다.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요. 자, 내가 요 L을 빨강이로 이렇게 해주면, 자, 얘가 처음에 PO가 면하고 수직이었다는 건 PO랑 얘랑 수직이라고. 얘는 빨간 놈하고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면, 자, 이 두 놈하고 수직이기 때문에 이 면하고 수직이 된다고. 그래서 요 OH와 너도 수직입니다. 요거를 얻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뭘 얻어내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OH와 L이 수직입니다. 이런 거를 얻어내야 돼요. 얻어낸 거는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얘랑 수직입니다. 그 다음에 얘랑 수직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얻어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얘는 조건이 3개 줄 거야, 아마. pH랑 L이랑 수직이고, OH랑 L이랑 수직이고, PO랑 OH랑 수직이면 뭘 얻어낼 수 있냐? 이런 거야. L하고 얘랑 수직이야. 자, OH랑 L도 수직이야. 얘랑도 수직이야.
근데 PO랑 OH가 수직이야. 얘네들도 수직이야. 자, 그럼 봐봐잉.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었다는 건 얘는 이 평면하고 수직이었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PO랑 L이랑 수직인 걸 내가 알 수 있어. PO랑 L이랑 수직인 거 됐니? 자, 너랑 수직인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너랑 수직이라며, 이미 수직이라며. 그러면, 선생님,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었다는 건, 얘가 이 평면상에 있는 두 놈과 수직이었어요. 너는 평면과 수직이에요. 라고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아, L이 아니구나. PO구나, PO. 쏘리. L이 아니고 PO. 뭐야. 요건데. 얘가 아니고, 아이씨. 짓거리는. 다시,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었다는 건, 얘는 여기 평면에 있는 두 놈과 수직이었기 때문에 이 평면과 수직이 됩니다.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야. 우리 어떤 선하고 면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얘는 여기 있는 모든 애들하고 수직이어야 된다고. 모든 직선과 수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하기 힘드니까, 요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하고만 수직이면 수직입니다. 했었어요. 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두 놈하고 수직이면, 수직이다. 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지금 말을 내가 어렵게 해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 보면 그냥 느낌 딱 올걸? 딱 올 건데.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자, 거기 유형 5번입니다. 지금 직육면체가 있어요.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자, 4, 2가 있었고, DO. 짠. 그때 DO의 길이를 구해라. 지금 여기 길이를 구하라고 나에게 얘기를 하셨네. DO의 길이를 구해라. 자, 그러면 나는 이미 이 친구가 요 면과 수직인 거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 지금 DO가 요 면하고 수직인 걸 알고 있었어. 그 말은 여기 EG랑 얘랑 수직인 거 맞니? 면하고 수직이니까. 그 다음에 얘랑 수직인 상황을 이미 문제에서 준 거잖아, 이거는. 얘는 둘이 수직이야. 그 말은, 요것도 수직이네. 이걸 얻어내야 돼. 두 놈과 수직이기 때문에 얘도 수직이야. 이걸 얻어내셔야 돼. 됐어요? 자, 그럼 여기 길이가 난 2인 걸 알고 여기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잠깐 꺼내와 볼까? 윗면. 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고, 여기가 2G. 2G 있고, 여기서 수선에 발 내렸다는 거, 선생님, 우리 정사각형은 대각선이 서로 수직 2등분하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얘가 4루트 2니까 이거 하나가 2루트 2인 거 되나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그래서 2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니? 진짠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이면각. 이면각이요. 자, 이면각은 아까 뭐였냐면,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했어요.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이면각이라고 했고, 이면각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떤 면하고 면이 이루는 각, 요 둘이 이루는 각을 구하려면, 교선, 이 친구하고 수직인 친구와
이 친구하고 수직인 친구, 교선의 수직인 두 친구가 이루는 각, 요 각도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괜찮을까? 자, 거기 유형 6번 보면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쉽다. 자, 정육면체에서 또 정육면체. 또 맨날 정육면체야. 좀 너무 대충 그렸나? 아무튼 이렇게 있었을 때 뭐 했냐면 EFGH와 EFGH 밑면과 DG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을 구해라. 자, 그럼 일단 이 친구가 교선이라는 건 이미 알잖아, 우리가. 교선이라는 거 알죠? 자, 이거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맞니? 그럼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다 여기 딱 중점을 딱 연결하면 여기 수직이었겠네. 우리 방금 했잖아. 정사각형이고 대각선이 서로 수직 2등분 한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 수직 2등분 한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럼 여기 각도를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 각을 구하고자 하는 거고. 끝났네. 딱히 뭐 길이 얘기가 없으니까 편의상 내가 길이 아무거나 잡으시면 되죠. 좀 길이 편하려면 한 변의 길이를 2로 짝수로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길이 2인 거 내가 알고 있고, 자, 이거 사실 요 정도는 그냥 우리가 해도 되지만은 또 예의상 제가 지금 2G 이렇게 이어주고 요렇게 싹 이렇게 된 거 여기가 5인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였으면 얘가 2루트 2고 여기가 루트 2겠죠? 루트 2. 피타고라스 때리시면 여기가 루트 6. 자, 지금 뭐 하는 거냐? 아, 코사인 세타 구해라.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 6분의 루트 2니까 루트 3분의 1이다. 아니면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책에 지금 없어. 안 보이네. 아, 있다. 저기 뒤에 있다. 저기 뒤에 있다. 유형 8번에 있는 건데, 아니야, 유형 8이 된다. 연습 문제 8번. 실력을 높이는 연습 문제 8번. 자, 요거는 이제 사실 암산으로도 풀 수 있어요. 이제 사실 저는 저거를 너무 많이 풀어서 암산으로도 풀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조금 연습 문제 8번. 30도, 60도. 근데 요거를 공식으로 푸는 거는 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를 지금 공식으로 푸는 방식은 두 평면이 수직일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사실 수직인 게 아니면 여러분들 어려워서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요 두 평면이 수직일 때 지금 얘네가 이루는 각, 이 각도를 구하라는 거야. 이 선하고 이 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30도, 60도, 90도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삐딱한 두 선이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겁니다. 삐딱한 두 선이 있었을 때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구해라. 약간 이런 거라서 조금 어려운데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떤 두 평면이 수직일 때 그 평면과 이루는 각, 아니 평면의 지금 교선과 이 평면 위에 있는 선이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예요. 공식이야, 공식. 그래서 사실
여기가 세타인 걸 알았으면 그러면 나는 여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루트 3인 걸 알 수 있고, 내가 구하는 건 사인 세타니까 피타고라스를 돌리시든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시면 16분의 3이니까 4분의 루트 1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힘들어.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인생은 왜 힘든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힘들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 자, 여러분들 여기를 편의상 제가 A라고, 여기 노란선의 길이를 제가 A라고 잡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많이 했었던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길이가 A일 때 혹시 여기 길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표현했더라?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너분의 너가 탄젠트잖아요. 그죠? 너분의 너가 탄젠트가 되려면 여기는 A 탄젠트여야 돼요. 지금 여기의 길이는 A 곱하기 탄젠트 알파가 되고요. 여기의 길이는 A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우리 코사인 분의 1이거든요. 너분의 너가 코사인이니까 얘가 코사인 세타 분의 A가 돼요. 여기 길이가 코사인 세타 분의 알파. 아니지. A. 그대로. 여기 길이는 코사인, 세타란다. 정신 안 차려? 베타분의 A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삼각형, 큰 삼각형을 보면, 지금 여기가 이루는 각, 여기가 세타거든요. 자, 우리 요거 코사인 법칙 기억나니? 우리 코사인 세타는 두 배, 너 곱하기 너, 코사인 알파분의 A 곱하기 코사인 베타분의 A.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이었던 거 기억나요?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A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분의 A 제곱 마이너스. 여기 제곱은 우리 요걸 피타고라스로 돌리시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거든요. A 제곱 탄젠트 제곱 알파 A 제곱 탄젠트 제곱 베타다.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 혹시 여기 모든 항에 A 제곱이 다 있으니까 A 제곱으로 묶어내도 되겠니? A 제곱으로 묶어내면 얘가 코사인 제곱분의 알파에다가 코사인 제곱분의 1에다가 자, 이거 탄젠트는 할 게 없으면 코사인 제곱,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보시면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분의 1에다가 얘가 코사인 제곱 베타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얘가 사인 제곱 베타가 돼. 그럼 1-4제곱이 코제곱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1이거든. 여기 약분돼서 1. 얘도 약분돼서 1. 그래서 얘가 2a 제곱이 됩니다. 2a 제곱. 자, 분자가 2a 제곱 됐고요. 이것도 2a 제곱으로 묶어버리시면은 얘가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분의 1이다. 그래서 이게 약분, 번분수 때리시면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돼요. 뭐 요 과정은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수직일 때, 두 평면이 수직일 때 교선과 이루는 각이 알파 베타예요. 그때 그 선들이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요 정도는 진짜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할까요? 숙제는 거기 35번까지 하는 걸로 하시죠. 35번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일단 영상은 여기서 끝.